자, 네,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우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아원이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 전력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울버햄튼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안필드에서 3골을 넣으며 이제 승리를 거둘 뻔했지만 아쉽게 이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도 뭐 지금 최근 풀럼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도 좋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폼이 좋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조금 그러니까 흐름이 좋은 그런 풀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에버튼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현재 3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의 약간 좀 흐름이나 분위기는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고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풀럼이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좀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습도 좋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또 최근 양 팀 다 좀 수비가 좋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느 정도 고려 사항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빌드업적인 부분에서는 노팅엄보다는 풀럼이 더 나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도 좀 풀럼한테 다소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지난 시즌 풀럼이 노팅엄 상대로 이제 전부 이제 이겼을 정도로 상성에서도 많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풀럼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네,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풀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풀럼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럼과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이제 브렌트포드. 자, 우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패드파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패드파워님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또 이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조합분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지금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네, 쪽잠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아무튼 오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패드파워님.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일단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네, 그쪽. 그리고 이제 현재 주전 수비수들 외에 솔리마치, 그리고 지금 안수파티, 그리고 이제 다우드 등 지금 공격진과 미드필더진에서도 결장 누수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수비에서부터 이제 공격까지 어느 정도 좀 결장이 많은 그런 브라이튼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어느 정도 결장 누수를 봤을 때 일단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역시 몇몇 좀 선수들이 결장 의심이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 라인업이 온전치는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이제 3대2 패배를 당하며 이제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였고, 특히 이제 첼시 상대로 높이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덩크 그리고 웹스터와 같이 높이 있는 수비수들이 이제 결장을 하다 보니까 좀 높이 면에서는 많이 지금 네, 열세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만큼 좀 세트피스 수비가 좀 이전보다 좀 많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를 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이제 흐름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네,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동성 또한 지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좀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측면 싸움 역시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뭐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좀 공격 흐름이 좋다 보니까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브렌트포드도 현재 수비가 헐거운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일단 뭐 현재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한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브라이튼보다는 브렌트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직까지 일단 뭐 브라이튼의 그런 경기력이나 이런 게 확실히 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게다가 결장자 누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브라이튼의 약간 정배 메리트는 좀 다소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렌트포드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이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브렌트포드 프랜스의 2.5 기준 오버. 자, 그 다음에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리버풀. 자, 우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리송, 그리고 좀 마티, 그리고 이제 조타가 결장 중입니다.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마팁 조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알리송의 좀 결장이 큰 편이죠. 아무래도 이제 주전 골키퍼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좀 더 수비에서 좀 흔들릴 만한 요소를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삼촌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벌리 상대로 5대0 대패를 당하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대량 실점이 많아지면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 또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나 뭐 경기력도 많이 좋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고 강등님 반갑습니다.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풀럼 상대로 간신히 역전승을 거뒀긴 했지만 이제 홈에서 좀 3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렇죠. 일단 뭐 3실점 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전 골키퍼 알리송을 대신해서 켈레어가 경기를 이제 뛰었죠. 네. 근데 이제 켈레어가 너무 불안정한 경기력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계속해서 좀 불안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풀럼 상대로 3실점을 했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직전 경기 이제 켈레어의 약간 좀 활약이 많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리버풀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이런 좀 다양한 공격 패턴을 통해 약간 세필드의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아무리 리버풀이 원정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세필드 상대로 주도하는 경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세필드가 이제 풀럼과는 다르게 공격 전개가 이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리버풀의 골키퍼 좀 켈레어의 부담이 전 경기보다는 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직전 풀럼전보다는 좀 더 안정된 경기력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리버풀 사이드, 그리고 이거는 1엔드 기준 대 마인스까지 한번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리버풀 승에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스. 자, 이렇게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와 이제 리버풀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이제 본머스. 자,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쿠레와 에제가 이제 결장하면서 좀 전력 누수가 좀 생각보다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김구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팰리스 같은 김구스님 경우에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구수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아,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구수님. 자,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웨스트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는 끊었긴 했지만 최근 좀 승이 없을 정도로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말년기 삼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삼촌님도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바로 일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삼촌님께도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함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릴게요.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삼촌님. 네. 자, 그쪽. 그래서 일단 뭐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첼시, 맨유랑 빌라 시티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이제 팰리스 경기 다음에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좀 1무 2패로 이제 좀 승이 없을 정도로 좀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뉴캐슬 왕스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펀지님도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네, 바로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펀지님께도 방금 이제 조합본이나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네,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펀지님. 자, 일단 이제 그리고 이제 원정팀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캐슬, 세필드 유나이티드를 연달아 격파하고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본머스가 이전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일단 뭐 시즌 극초반만 해도 굉장히 좀 약간 전력에 비해 좀 경기력이 많이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전력 대비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성적 또한 지금 좋은 상황이죠. 아무튼 좀 최근 흐름이 좋은 이런 본머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것도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좀 점유율 면에서는 좀 팰리스가 좀 더 우세할 것으로 봐요. 네, 자,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본머스 상대로 약간 좀 주도권을 잡기는 다소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본머스의 역습 전개가 많이 날카롭다 보니까 팰리스가 좀 역습에 대한 대처가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그만큼 좀 공격 폼이 오른 본머스이기 때문에 팰리스도 지금 홈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 시즌에 팰리스가 본머스 상대로 전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이런 본머스의 기세를 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선뜻 지금 뭐 홈이라고 해도 팰리스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충분히 본머스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할 말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승패를 보면은 팰리스 사이드보다는 본머스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머스 프랜승,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자, 이렇게 이제 팰리스와 본머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이제 첼시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카세미로, 이제 에릭센, 이제 좀 마운트 등 좀 주요 선수들의 지금 결장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퇴장당한 갤러거를 포함 지금 벤치레, 그리고 지금 추쿠메카가 이제 결정 중인 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뭐 일단 첼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희소식인 게 지난 경기에서 결정한 리스 제임스가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측면에서의 그런 기동성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그 첼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지면서 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맨유가 뭐 직전 뉴캐슬과의 그런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일단 90분 내내 맨유가 제대로 된 공격을 거의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캐슬이 계속해서 좀 경기를 조율하며 이제 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제 1대 0으로 맨유가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1대 0으로 진 게 오히려 맨유한테 다행일 정도로 좀 최악의 경기를 보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첼시가 좀 침투나 좀 세트피스를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맨유 역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공격에서 좀 많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이제 좀 홈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더 살아날 그런 기미가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첼시의 수비가 지금 많이 좋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1승 4무로 맨유가 좀 첼시 상대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첼시 상대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첼시가 맨유 상대로 리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겼을 때는 6년 전일 정도로 리그에서는 유독 첼시가 맨유 상대로 계속해서 힘을 못 썼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뭐 17년, 뭐 11월 경기에서 첼시가 맨유 상대로 이긴 후로 뭐 지금까지 리그에서 맨유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맨유도 계속해서 폼이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섣불리 지금 원정 첼시 정배 사이드를 보는 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솔직히 좀 맨유가 많이 지금 믿음이 안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쵸. 또 뭐 첼시 상대로까지 그렇게까지 좀 심각한 경기력을 보일지는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보다는 맨유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유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2.5씩 오바, 요거까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유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자, 일단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드리와 그릴리시가 결장 중인 상황이죠. 특히 지금 로드리의 결장은 맨시티 입장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일단 뭐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에서 7연승을 거둘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홈 빌라의 득점력은 많이 뛰어난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빌라가 홈에서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 전개도 좋고, 그리고 득점력 또한 많이 물이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좀 상승세인 빌라 상대로 이제 맨시티가 어떻게 할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아쉽게 이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좀 지는 경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기는 경기 또한 많지 않을 정도로 좀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 좀 무승부 비중이 많은 그런 맨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이것도 일단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일단 맨시티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빌라가 맨시티 상대로 솔직히 운영으로는 좀 많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 역시 좀 볼을 소유하면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보다는 빠르게 좀 전진해서 이제 올라가며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강등님 말씀대로 좀 토트넘전이랑 좀 비슷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은 좀 포기하고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역시 좀 전반적으로 템포 빠른 경기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뭐 빌라가 워낙 홈에서 극강이기 때문에 이제 맨시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자, 그래도 뭐 전력, 경기력,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 같은 이런 상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맨시티가 더 우세하다 보니까 그래도 굳이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빌라 쪽보다는 그래도 맨시티 한번 믿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 네.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볼게요. 아무래도 현재 지금 빌라의 그런 폼이나 이제 흐름, 그리고 좀 맨시티의 약간 좀 주춤한 이런 흐름까지 고려를 하면은 맨시티가 원정에서 이긴다고 해도 약간 대승까지는 잘 없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서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맨시티 승, 햄무, 그리고 이제 어느화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3.5 기준 오바 이렇게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EPL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리강 경기 마르세유 대 이제 리옹. 자,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이제 롱지에와 그리고 은디아예가 결장 중인 그런 마르세유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또 좀 중요 미드필더인 지금 톨리소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마르세유는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좀 마르세유도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 그런 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랑스 상대로 지면서 이제 연패 중이고, 그리고 현재 리그 꼴찌로 이번 시즌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제 리옹의 이번 시즌 약간 성적을 봤을 때 한 명 퇴장당한 렌 상대로 이긴 게 전부일 정도로 일단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리그에서 아직까지 1승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일단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심각하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비해 빌드업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수비 또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총재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리옹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좀 마르세유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조율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뭐 리옹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빠르게 올라가 좀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옹은 좀 마르세유보다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마르세유가 경기를 좀 운영하면서 주도하되 리옹은 좀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래도 현재 지금 리옹의 경기력을 봤을 때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는 충분히 좀 고전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리옹이 원정에서 많이 고전하는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고, 그리고 마르세유가 현재 홈에서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지금 현재 리옹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그쵸, 아무래도 지금 리옹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힘들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마르세유 사이드. 그 대신에 이거는 저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한번 도전 경기
네,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가져가는 경기. 네, 이렇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르세유와 이제 리옹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비아레알 대 이제 마카비 하이파. 네, 이제 유일하게 있는 유로파리그 경기죠. 네, 일단 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레오 그리고 솔루로스 그리고 현재 이제 피노가 좀 결장 중으로 이제 미드필더진과 공격진의 약간 결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득점력 또한 많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좀 홈에서 매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비아레알의 홈 득점력이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기게 되면은 이제 1위인 렌이랑 이제 승점이 같아지기 때문에 1위 경쟁을 위해서는 이 경기 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다음 유로파리그 경기 일정이 이제 렌을 상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1위까지 약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런 좀 동기부여가 있는 비아레알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리그 출신 팀으로 현재 지금 조별리그 꼴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마카비 하이파한테는 크게 이 경기가 좀 크게 의미가 있진 않은 상황.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일단 네, 이것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비아레알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좀 몰아붙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역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그때도 이제 비아레알이 이제 마카비 하이파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비아레알이 원정양인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보다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리고 뭐 비아레알 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요거는 핸디로는 네, 마인슨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비아레알 승, 마인승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있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이제 경기죠. 부산 아이파크 대 이제 수원 FC. 네, 요거는 뭐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산 아이파크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 FC 대 강원 FC. 요거는 승패보다는 강원 FC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 자배를 하시거나, 안 그러면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해도 네, 요거는 뭐 오바 보기는 많이 힘들다 보니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경기 하노이 대 이제 우라와. 요거는 이제 우라와 승, 그리고 네, 핸디로는 네, 1핸디 기준 네, 마이너스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저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